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어셈블리 언어, 그리고 그걸 어셈블러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계어 코드, 그 기계어 코드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명령어대로 동작하도록 이제 회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브랜치도 하고 뭐 그다음에 로드 스토어 이런 명령어도 실행을 하고 그런 CPU가 있는데 그 CPU가 어떻게든 만들어져야 되겠죠. 논리회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회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기계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전원만 가해지면 그냥 알아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순차 논리회로로 만들어져야 될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CPU가 이렇게 어떤 명령어들을 실행을 하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기계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은 외부에 이제 클럭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지요. 아마 그 컴퓨터 사면 뭐 CPU가 뭐 몇 헤르츠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1GHz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막 이제 기계적으로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 1kHz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초당 1000번의 신호가 이렇게 막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꾸기 얘기하면 1000분의 1초마다, 즉 1ms마다 뭔가 이렇게 상태가 막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속도에 대한 조절은 이제 클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어쨌든 매 클럭마다에 대해서 상태가 계속 이렇게 기계적으로 막 바뀌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메모리에서 읽어오기도 하고 그 값이 CPU 내부에 기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내부적으로 연산된 결과가 다른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순차 논리 회로인데 그걸 만들려고 하면 가장 기본의 조합 논리 회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구성 부품, 토이 CPU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기본 논리 부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자체도 역시 또 전자 회로로 트랜지스터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런 트랜지스터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제 기본 논리 게이트, 엔드나 오어가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씩 복잡한 부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논리 회로에 대한 전부를 다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토이 CPU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코더하고 멀티플렉스입니다. 이미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그 디코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부호가 된 값에서부터 그 중에 이게 도대체 어느 거냐를 구별해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애드레스 디코더입니다. 주소 디코더. 그래서 이제 CPU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메모리든 아니면 외부 장치든 이걸 액세스하려고 하면 CPU에서는 이제 그게 장치인지 메모리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소가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메모리 같으면 메모리에 해당하는 주소가 나가서 읽기를 하면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혀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장치 레지스터 그걸 읽기 위해서는 그 주소가 나가면 그 장치에 해당하는 주소를 통해서 읽어오기를 하게 되면 그 장치에서 값이 읽혀오는 것이고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CPU는 이게 어떤 장치인지 메모리인지 이건 구별이 없는 겁니다. CPU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결국은 주소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램이 활성화됐다가 키보드 컨트롤러가 활성화됐다가 그 다음에 무슨 그 그래픽 컨트롤러가 활성화됐다 이게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주소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걸 구별해주는 회로가 애드레스 디코더, 주소 디코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소 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하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소가 32비트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상위 2비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별한다고 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상위 2비트가 00으로 시작하면 이건 램을 활성화시키고 01로 시작을 하면 뭐 롬을 활성화시키고 10으로 시작하면 뭐 키보드 컨트롤러를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치면 그러면 입력 2개에 출력 4개가 나오는 디코더 회로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소 2비트를 일단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 넷 중에 어느 하나만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어느 하나만. 그게 바로 디코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주소값이 00부터 11까지의 4가지 종류에 따라 가지고 00이면 이 신호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0이라고 하게 되면 요 신호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라 해야만 되는 거죠. 2개 이상이 동시에 1이 돼버리면 2개가 동시에 활성화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2개가 동시에 활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이것 중에 한 개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목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00이면 요 신호만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반드시 활성화되면 안 돼. 그래서 1000이 나와야 되고 만약 이것이 01이라면 두 번째 요 놈만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활성화되면 안 돼. 그러면 0100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목적에 맞게 회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런 식의 디코드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소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구별 가능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어느 하나만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회로가 이제 디코더죠. 그 지금 입력이 2개면 출력이 4개가 나오는 것이고 입력이 3개면 출력이 8개가 나오겠죠, 당연히. 입력이 1개면 출력이 2개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 부호화되어 있는 그 비트 수로부터 그 중에 그 부호가 의미하는 것 중에 한 개만 1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디코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얻어야 되는 회로는 이러한 진리표를 만족하는 회로인 겁니다. 그래서 입력 AB가 있고 출력 CD, EF가 있을 때에 00이면 100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C만 1이고 D, E, F는 0이라야만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만 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01이면 D만 1이고 나머지 0이라야 돼. 그래야지 이건 논리표를 이 진리표에 맞는 회로를 여기다 갖다 쓰면 우리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의 진리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맞게 이제 회로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이제 출력은 이제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이 독립적이죠. C, D, E, F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C 신호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D 신호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각각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 신호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D, E, F는 무시하고 C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C를 놓고 보면 00일 때는 1이고 01이면 0이고 10이도 0이고 11이라도 0이고 이런 회로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 B가 00일 때만 1이 되는 회로가 되는 거죠. C를 놓고 보면. 그래서 나머지 이 회로는 무시하고 C만 놓고 보면 00일 때만 1이 되는 회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죠. 그죠? 물론 여기서 보면 입력에 이렇게 동그라미에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인풋 값을 NOT 게이트를 한번 통과시켜서 AND 게이트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다 NOT 게이트를 그리려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동그라미로 붙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D에 대한 출력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D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C와 EF는 상관없어요. 각각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D에 대한 이런 출력은 00일 때 0이고 01일 때 1이고 뭐 이런 식의 논리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D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C, EF는 무시하고 A, B 인풋에 대해서 D를 만들 때는 0, 1일 때만 1이 되면 이런 식의 회로를 만들면 되겠더라는 거죠. 그걸 그냥 한꺼번에 그려놓은 겁니다. 한꺼번에. 입력은 어차피 A, B는 같은 입력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주소 디코드가 필요한데 우리가 원했던 그 상상하는 그런 기능의 주소 디코드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이러한 진리표가 필요하게 되겠고 이러한 진리표를 만족하는 회로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인풋이 3개일 때, 4개일 때 얼마든지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디코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인풋 값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구별할 수 가능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해당하는 한 개만이 출력 중에서 이 되도록 해주는 회로다. 그리고 이런 식의 주소 디코드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CPU 내부에 이제 뭐 레지스터들이라든지 이런 동작들을 할 때도 이 디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코더를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그 디코더를 사용한 한 예가 되겠는데, 그 CPU 내부에서 어쨌든 이제 나름대로 연산을 하고 연산 결과를 어느 목적지 레지스터에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하는데 연산된 결과를 R0에 기록하는 명령일 수도 있고 R1에 기록하라는 명령일 수도 있고 R2에 기록하라는 명령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단에 연산하는 작업은 똑같은데 최종 결과를 어디다 기록할 거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연산한 결과가 어떻게든 데이터로 전달이 되어 왔다고 치면 이걸 이제 어디에 기록할까? 목적지 레지스터에 따라가지고 구별하는 것은 디코더를 쓰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기계 코드 상에 보면 이제 그 소스 레지스터, 소스 오퍼란드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하는 것도 구별하는 게 있고, 또 그 중에 어디다 기록할까? 목적지 레지스터를 선택하는 그 필드가 딱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비트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R0일 수도 있고 R1일 수도 있고 이제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그 3비트 값을, 즉 명령어를 읽어왔을 때 읽어온 명령어 속에 목적지 레지스터를 구별하는 그 3비트가 있는데 그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디코더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편의상 디코더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풋이 3비트이고 따라서 구별 가능한 것이 8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인풋 3비트에 의해 가지고 8개 중에 1개만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DR 필드가 000이면 요놈만 활성화되고 001이면 요놈만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값을 기록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요 레지스터 속에 이제 어떻게 이걸 구성할지는 이제 순차 논리 회로에서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레지스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것도 어차피 논리 회로이기 때문에 그 앞단에서 이제 디코더가 지금 이렇게 쓰인다는 얘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3비트를 가지고 8개 중에 어느 하나만이 활성화돼서 그 레지스터에 기록이 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로드 레지스터라고 하는 신호가 따로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이제 무조건 계속 이게 그냥 활성화시켜 놓으면 데이터 값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기록이 되려고 하게 되겠죠. 근데 항상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해야 될 때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될 때다 지금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별도 신호를 하나 더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건 CPU 내부에서 만들어 쓰는 신호죠. 이것도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이제 기록할 시점이 딱 되는 그 시점에는 요놈을 잠시 1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000이었으면 요놈만 1이었을 테고요. 이게 1이고 요까지 이것마저도 1이 되게 되면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기록을 위한 신호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근데 요 신호가 0이 되게 되면 지금은 기록할 시점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신호도 활성화가 안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디코더를 쓴 예를 봤고요. 그럼 멀티플렉서. 이거 역시도 이제 미리 사용 예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좀 전에는 이제 연산한 결과를 어디다 기록할까를 구별하는 것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add 명령을 하긴 하되 R0에다가 기록해라, R1에다 기록해라, R2에다 기록해라.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까 DR 필드를 가지고 디코더 회로에 의해서 그냥 구별을 하는 걸로 처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d를 하긴 하되 R0와 R1을 add를 할지 또는 뭐 R0와 R2를 add를 할지 R2와 R4를 add 할지 이걸 또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멀티플렉서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뭐 그 산술 논리 연산 회로는 이제 있다고 치고요. 그래서 왼쪽에 어느 한 값과 오른쪽 어느 한 값을 나름대로 뭐 덧셈기든 뺄셈기든 이 연산을 해서 데이터가 나갈 겁니다. 이 나간 데이터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다시 기록하는 신호로 연결돼서 어느 하나에 기록이 되겠지요. 어쨌든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2개의 오퍼란드가 필요하게 되겠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오퍼란드는 R0부터 R7 중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add 연산 명령어에 보게 되면 역시 또 기계 코드상에 SR 필드라고 하는 3비트가 있었어요. 딱 특정한 자리가 정해져 있죠, 그죠? 그 자리에 있는 3비트가
첫 번째 오퍼란드가 어느 레지스턴지를 구별하는 값으로 딱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000이면 R0, 001이면 R1 이런 식으로 딱 정의를 한 겁니다. 따라서 그 3비트 값에 의해 가지고 R0부터 R7까지의 8개 중에서 그러니까 입력이 8개 들어오는 거지요. 8개가 들어오면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딱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000이면 R0 값이 이렇게 딱 전달돼주고 001이면 R1 값이 딱 전달돼주고 그래서 이 선택하는 신호에 의해서 8개 중에 어느 하나의 값이 선택이 돼서 딱 나오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 회로가 필요해요. 그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오퍼란드도 역시 또 역시 기계 코드상에 보면 SR2라고 하는 또 그 3비트가 또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있는 3비트 값에 의해서 또 8개 중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R0 레지스터 값은 왼쪽 이 멀티플렉스에도 전달되고 똑같은 값이 오른쪽 멀티플렉스에도 똑같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각각의 레지스터 값은 양쪽에 똑같이 값이 전달되고 있고 그 중에 왼쪽 오퍼란드와 오른쪽 오퍼란드를 뭘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읽어온 기계어 코드상에 SR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그 3비트 값에 의해서 왼쪽 값이 결정이 되고 SR2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그 3비트 값에 의해서 오른쪽이 선택이 되도록 하기만 하면 이제는 같은 add 명령어인데 R0와 R1을 더할지 뭐 R2와 R3를 더할지 이거가 달라지는 것은 다 그냥 포함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소스 오퍼란드가 첫 번째 소스 오퍼란드가 어떤 레지스터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퍼란드가 뭔지는 요 값을 가지고 다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용도로 쓰려고 하는 이 멀티플렉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선택 신호에 의해 가지고 입력들 중에 한 개가 선택이 되게 되겠는데 이건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000일 때 R0 값이 이렇게 그대로 연결돼서 오는 건 아니고요. 실제 회로가 이렇게 쫙 연결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R0 값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 회로가 딱 그냥 선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값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도록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0이면 0이 나오고요. 1이면 1이 나오면 되는 거죠. 실제 선이 직접 연결 안 돼도 값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이제 그 멀티플렉서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기호로는 이렇게 그렸는데 4개의 입력이 있고 선택 신호가 2비트가 있습니다. 2비트에 의해서 00이면 이 A에 있는 값하고 똑같은 값이 여기에 나오고요. 01이면 B에 있는 값하고 똑같은 값이 여기 나오도록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한 비트짜리 한 비트인데 비트가 여러 개면 각 비트마다 이런 회로가 하나씩 세트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 0를 위해서 이런 회로 하나, 비트 1을 위해서 이런 회로 하나. 그래서 각각이 병렬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32비트에 해당하는 값을 멀티플렉스를 통과시킨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이 32개가 쫙 또 병렬로 있는 겁니다. 각각의 비트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비트 0는 비트 0끼리, 비트 1은 비트 1끼리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기능이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식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해봤더니 이렇게 회로를 만들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 회로가 그렇게 작동하는지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선택 신호든 A, B, C, D 값이든 간에 어쨌든 이 회로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용도가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요 S1, S0 값이 00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멀티플렉스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 회로가 맞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다른 회로가 있을지 혹시 몰라요, 그죠? 아니면 뭐 또 다른 좀 더 복잡한 회로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 회로를 우리 그냥 남이 만들어놨으니까 갖다 쓰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회로가 맞는지는 이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00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제 이 출력이 뭐가 나올지 한번 따져보는 거죠. 이게 00이라고 하게 되면 이 엔드 게이트만 놓고 보면 이 어느 하나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t 값이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0이에요. 그죠?
D 값이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이 값은 무조건 0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값이 0이니까, 그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요 값이 0이기 때문에 C 값이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나와요. 다시 또 여기 00이면 이것도 마찬가지. 요게 0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0이 나와요. B의 값이 상관없이. 요 값은 요게 00이면 요건 실제 인풋은 이 엔드 게이트 입장에서 1이 들어갔고요. 따라서 A마저도 1이면 1이 되는 거죠. 근데 A가 0이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00일 때는 A 값이 0이면 0이 나오고 A 값이 1이면 1이 나와요. A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무조건 0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OR 게이트를 보게 되면 요 세 개는 다 0이었죠. 0이었고 이거 마저도 0이면 0이 나오는 거고 O하기 때문에 요게 1이면 1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의 값은 A하고 같은 값이 나오고 다시 또 여기의 값은 이것하고 같은 값이 나오더라 이거죠. 따라서 A하고 같은 값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즉 A가 0이었으면 0이 나오고 A가 1이었으면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0,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인데 0, 1이 되게 되면 요게 0이기 때문에 무조건 0. 그 다음에 역시 요게 0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0. 이게 0, 1이니까 요게 0, 1이니까 얘는 요 놈은 1, 요 놈도 1. 엔드 게이트로 보게 되면 요게 1, 1이 들어가고 따라서 B의 값이 0이면 요게 0이 나오고 1이면 1이 나올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0, 1이었기 때문에 요게 1이니까 뒤집어서 0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엔드 게이트 출력은 무조건 0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논리로 이 값이 0, 1이면 B의 값이 0이면 0이 나오고 B의 값이 1이면 1이 나오는 겁니다. A, C, D 값은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이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기능이 이렇게 하니까 아, 맞구나라고 확인을 한 거지,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멀티플렉스는 어쨌든 인풋이 여러 개 있을 때 선택 신호에 의해 가지고 그 값에 따라서 A의 값하고 같은 값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B의 값하고 같은 값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선택 신호로 사용이 되고 그러한 식으로 만들어진 회로를 멀티플렉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각 비트마다 비트 제로에 대해서 이런 회로 하나, 비트 1에 대해서 이런 회로 하나, 각각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제 32비트라고 하게 되면 32비트 회로가 이런 것들이 병렬로 쫙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각각의 비트에 대해서 이제 멀티플렉스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논리회로 시간에 보면 또 뭐 디코더하고 멀티플렉스하고 뭐 일부 신호가 뭐 공통회로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그건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고 어쨌든 디코더도 있고 멀티플렉스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이게 이제 두 개의 선택 신호를 가지고 넷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세 개의 선택 신호를 가지고 8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은 이걸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되겠죠. 별도로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멀티플렉스가 만들어지면 이제 8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이런 멀티플렉스 2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add 명령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ALU 부분은 어쨌든 이제 add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읽을 대상이 되는데 이 자리와 이 자리의 값은 어떤 레지스터라도 그 기계 코드에 의해서 표현되는 그 값에 의해 가지고 어떤 레지스터라도 상관없이 해당하는 레지스터 값 선택이 돼서 더하기가 될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계 코드 32비트에 보게 되면 뭐 제일 앞에 OP가 있고 여기에 뭐 ALU가 있고 여기에 뭐 컨디션 코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목적지가 있고 그다음에 SR이 있고 이렇게 뭐 등등등 있었어요. 여기에 V가 있고 SR2가 있고 그래서 이 add 명령을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같은 값으로 이제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값과 이 값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3비트 값이 내부에서는 이 멀티플렉스의 선택 신호로 전달되고요.
여기에 있는 3비트 값이 이 CPU 내부에서는 이 멀티플렉스의 선택 신호로 전달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3비트는 이제는 목적지가 뭐냐, R0가 될지 R1이 될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걸 여기 구별하는 3비트가 있고, 이 값은 조금 전에 본 디코더의 또 인풋으로 전달된다 이거죠. 또 그래 되게 되면 이제는 이 기계 코드 상에서 어쨌든 이 add 연산을 하는데 이 레지스터가 뭐든지 상관없이 이런 회로를 통해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 값이 소스 오퍼란드가 뭐고 목적지 오퍼란드가 뭔지 하는 것이 달라지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기계 코드상의 표현이 되게 될 거고, 그것이 회로상으로는 멀티플렉스에 전달되고, 또는 목적지 레지스터는 디코드에 전달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 이제 모든 걸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ALU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사실은 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빼기도 할 수가 있고, 뭐 쉬프트도 할 수가 있고, 엔드도 하고 다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또 사실은 이것이 여러 가지 다 기능이기 때문에 그 중에 또 어느 하나를 고르는 기능, 즉 이게 이제 a든지 서브트랙든지 end든지 or든지가 또 여러 가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산술 논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 집합들이 있고, 이 이후에 대한 표현은 똑같고요. 그걸 구별하는 것이 바로 또 이 bit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에 따라 가지고 ALU에 add를 한다, 또는 subtract를 한다, 또는 shift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르는 겁니다. 거기도 역시 또 멀티플렉스가 사용되죠. 자, 뭐 가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미 뭐 수탁했으니까 이제 어쨌든 이거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한 비트만 놓고 봤을 때 그 인풋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하단에서 올라온 캐리 값이 있고, 그래서 3비트 인풋에 대해서 합은 얼마고, 그 다음에 상단으로 올라가는 캐리는 얼마고 하는 이제 2개의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합에 대한 것만 얘기할 때는 이 캐리 아웃을 일단 무시하고 합에 대한 회로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시하게 되면 요걸만 놓고 보면 요만큼이 S에 대한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리 아웃에 대해서는 이거 무시하고 보게 되면 이런 각각 입력에 대해서 이런 출력이 나와야 되겠고, 이런 출력을 위한 회로를 만들어 봤더니 이쪽은 이제 잊어버리고 요만큼의 회로가 그런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S와 C 아웃은 서로 독립적인데 어차피 이런 식의 이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그냥 묶어서 표현했을 뿐인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조합 논리 회로를 만드는데 진리표가 주어지면 그걸 어떻게 회로를 구성할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기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를 만들라고 하게 되면 이게 1인 것이 뭐냐, 요것만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경우가 이 경우 딱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때만 1이고 그 외에는 다 0이면 되는 거죠. 따라서 S만 놓고 보면 001이거나 010이거나 또는 100이거나 111이거나 하면 1이고 나머지는 0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각각이 001인 경우가에만 1이 되는 회로가 있고 010일 때만 1이 되는 회로가 있고 엔드게이트죠. 그죠? 엔드게이터. 100일 때만 1인 엔드게이터. 111일 때만 1인 엔드게이터. 각각이 4개가 신호를 만들고 그 중에 이것이거나 하기 때문에 그 신호들을 OR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S만 놓고 보면 001일 때, 그래서 001일 때, 요 엔드 게이트를 놓고 보면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캐리 인이 1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죠. 요 신을 놓고 보면 요 엔드 게이트는 요겁니다. 010일 때. 그래서 A는 0이고 B는 1이고 캐리 E는 0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그 다음 요 신호는 100일 때. 이거죠.
A가 1이고 B는 0이고 C인도 0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1, 1, 1일 때 A가 1이고 B가 1이고 C인도 1일 때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엔드들은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할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그걸 다 무조건 OR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1이면 1이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0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진리표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이런 회로는 아주 기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1에 해당하는 것들이 해당하는 것을 만족하는 AND 게이트를 만들고 그것들을 그냥 OR을 하면 돼, 무조건. 어떤 진리표든지 간에. 똑같은 얘기를 C아웃에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이제 요 케이스는 S일 때도 1이고 C아웃일 때도 1이니까 둘 다가 공통인 거죠. 그래서 요것은 1, 1, 1일 때 1이 되는 건데 그것은 S를 만들 때도 사용을 했고 C아웃을 만들 때도 사용을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진리표가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AND 게이트를 쫙 나열을 하고요. 그들을 OR을 하면 무조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회로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회로가 제일 좋은 회로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진리표로 작동을 한다 하는 사실만 만족을 한 거죠. 근데 어쩌면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회로가 있을지도 모르죠.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하면 회로를 더 단순하게 만들까 이건 일단 잊어버리고요. 어쨌든 이 진리표로 작동하는 회로를 만드는 것은 각각에 해당하는 AND 게이트를 쭉 나열을 하고 그것을 OR을 하게만 하면 무조건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부터 더 간단한 회로는 뭐 조금 더 이제 좀 고민을 해서 뭐 바꾸면 되겠죠. 일단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비트짜리 가산기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또 실제 우리는 32비트짜리에 대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트들을 쫙 이렇게 병렬로 나열을 해서 쓴다. 그리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2의 보수를 만들어서 그냥 더해주면 되더라. 그럼 2의 보수를 만든다는 게 뭐냐? 각각에 대해서 비트를 반대로 뒤집은 다음에 1을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은 가산기 회로인데 이번에는 비트에 대한 것을 각각을 AND 게이트, 이제 NOT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값을 다 뒤집어 줬어요. 그리고 1을 더 더해주는 부분은 제일 하단의 캐리 인풋, 제일 마지막 비트 제로에 대한 캐리 인풋 1을 넣어주게 되면 1이 더 더해지게 되겠죠. 그 자연스럽게 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기 회로 하나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인풋을 조금만 조작을 해주게 되면 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빼기라고 하는 회로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가산기를 응용을 해서 약간만 인풋을 조금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참고로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아까 말했던 ALU 부분. 그래서 이 ALU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시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오퍼란드가 있고 오른쪽 오퍼란드가 있으면 어쨌든 이것을 더하기를 할 수도 있고 AND를 할 수도 있고 빼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 중에 또 하나 선택을 해요. 이 선택 신호가 기계 코드상에 여기에 있는 이 세 빛을 가지고 쓰면 되겠다.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거죠. 이 오퍼란드를 표현하는 방법은 AD든 AND든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명령어가 AD든지 AND든지에 따라서 ALU에서 하는 일만 달리 구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ALU를 어떻게 만들 거냐? 물론 좀 더 간단한 회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제일 쉽게 생각을 해서 이런 큰 ALU라고 하는 회로 속에 각각을 하는 회로가 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려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왼쪽에 들어가야 될 입력이 있고 오른쪽에 들어가야 될 입력이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AD 회로는 더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서브트랙트는 뺀 결과가 나오고 있고 AND는 AND한 결과가 각각의 자기 연산 그 회로에 의해서 출력이 다 나오고 있다고 치면 내가 필요한 것은 더하기가 필요해. 내가 필요한 것은 AND가 필요해.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역시 멀티플렉스입니다. AD한 결과가 필요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값하고 똑같은 값을 전달해서 해주면 AD 연산이 된 거고
AND가 필요하면 여기에서 들어간 인풋하고 똑같은 값이 출력이 나오도록 해주면 AND 현상 결과를 얻는 겁니다. 따라서 이 ALU 속에 어떤 기능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부에 다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멀티플렉스를 통해서 뭘 고를 것인가, 이런 문제를 기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CPU 내부에서는 이 기계 코드상에 이 부분, 여기에도 3비트가 있습니다. 이 3비트를 가지고 add, and, or를 막 구별을 하지요. 이 3비트를 그대로 이 선택 신호로 쓰면 돼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는 산술 논리 연산을 위한 모든 회로가 다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add든, and든, or든 다 포함되고, 목적지 레지스터, 이거 디코더 아까 본 것처럼 그 디코더에 의해서 어디다 기록할까? 어떤 레지스터에 상관없이 다 해결됐고, 소스 오퍼란드, 이거 역시도 어디서 가져올지, 이것도 두 번째 오퍼란드 어디서 가져올지가 다 포함되는 회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뭐 엔드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단순한 얘기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CPU 내부에서 이제 산술 논리 연산을 위한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그렇게 구성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게이트. 이 전송 게이트는 이제 실제 회로를 만들 때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한 얘기들은 어떤 출력 값이 반드시 0 아니면 1입니다. 0 아니면 1인 거죠. 근데 0이나 1이라고 해서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V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라운드가 있고,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출력이 나오게 되겠는데 3V로 연결되게 되면 3V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 그라운드와 연결되게 되면 0V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절하게 트랜지스터가 붙어 있는 거죠. 위에는 P형이 붙어 있고 밑에는 N형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표시는 그라운드라고 하는 얘기는 접지가 되겠고, 사실은 이 회로 전체에서 요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시도 3V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결국 여기에 이제 3V짜리 이렇게 전지가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3V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쨌든 여기를 3V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3V 전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V 전압을 갖고 여기에 뭐 다른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회로를 구동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3V가 압력이 나오고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치게 되면, 그럼 여기 이제 3V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서 열이 나겠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저항이 붙어 있다고 치면, 또는 여기에 전구가 하나 붙어 있다고 치면, 이 전구 하나 붙어 있다고 치면 전구에서 빛이 나겠죠. LED 빛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0V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니라 이제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치게 되면, 이제 밑으로는 연결 안 될 테고, 이게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0V라고 하게 되면 외부에 만약에 여기에 다른 놈이 이렇게 3V로 공급이 되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또 빛이 날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3V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위에가 끊어지고 밑에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전류를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뽑아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가 연결되어 있고 밑에가 끊어져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전류를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위에가 끊어져 있고 밑에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외부에 있는 전류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이제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0V거나 3V가 되는 것인데, 아예 통째로 끊어져 있으면 어떠냐 이거죠. 통째로 끊어져 있으면. 그래서 이쪽 회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예 이 출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3V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접지도 연결 안 되어 있어요. 완전히 끊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전송 게이트인데,
어쨌든 0볼트든 3볼트든 어느 한쪽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를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전류를 끌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끊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즉,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다른 회로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이후 다른 회로에. 0볼트나 3볼트라는 얘기는 그것이 전류를 공급을 해주거나 다른 부분에 아니면 전류를 막 끌어오거나 하기 때문에 다른 회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끊었다는 얘기는 이 회로는 다른 이후 부분에 완전히 영향을 안 미치는 차단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차단을 시키거나 연결을 하거나 이런 회로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 토이 CPU 얘기할 때 보면 유용하게 쓰여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을 얘기한 거지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제 이 P형 트랜지스터하고 N형 트랜지스터 두 개를 쌍으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CMOS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컴플리멘터리 상보로 해서 상보 서로 보완한다 그래서 상보 서로 반대되는 걸 갖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A의 신호하고 요 아웃풋하고가 같은 것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해주거나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신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태까지 본 논리들은 출력이 0이거나 1이거나 또는 0볼트거나 3볼트거나 어느 하나가 반드시 나오는 거였는데 요 전송 게이트는 입력 값을 그대로 연결시켜주고 실질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제는 같은 값이다가 아니라 실제 신호를 연결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입력과 똑같은 값으로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차단을 하거나 이런 회로도 나중에 보면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